근데 초보자는 어떤 아파트가 가격이 지금 매우 낮은 상태지, 어떤 아파트가 하락률이 좀 더 크지, 이런 것만 가지고 찾아요. 근데 가격이 낮은 거랑 저평가된 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지를 우선시 해야 되고요. 이렇게 쉬운데 못하는 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로 안 가려고 할까?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자, 오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똘똘한 한 채 투자법이 아니라 저평가된 투자처 찾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까지는 똘똘한 한 채가 대세였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 트렌드를 보면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죠. 얼죽아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당연히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자, 얼신화는 뭡니까?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신축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포기가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입지가 좋은 구축을 선택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선택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입지 좋은 신축을 선택하고, 그게 안 되면 또 신축을 선택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입지 좋은 구축이라도 선택하면 된다. 되게 선택이 심플하죠. 그래서 제가 관련된 영상들, 또 1주택자를 위한, 또 실거주자분들 위한 등등의 내 집 마련, 잘하는 법, 이런 것들도 계속 꾸준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트렌드를 맞춰가지고 최대한 영상들을 만들고 올려드렸던 거예요. 전문 투자자를 위한 이렇게 막 투자법을 알려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못하나요? 똘똘한 한 채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범한 아저씨처럼 이야기하시네요. 저평가된 아파트를 알려줘야지. 참 전문가는 아닌 듯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야,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죠?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죠? 그게 오히려 정답에 가까운데 자꾸 돈 안 되는 거, 저렴한 거, 싼 거, 입지 안 좋은 거, 그런 거 사가지고 큰 돈 벌려고 하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쉽지만 오히려 이게 더 올바른 길이다, 이런 생각들 들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제가 최근에 1년 동안 많이 만들어 드렸던 거고요. 평범한 아저씨처럼 말씀하시네요.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평범한 아저씨 맞으니까. 근데 이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니까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평가된 아파트, 조금 더 어려운 거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로 인지를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로 불러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좀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있어서, 특히나 아파트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되는 이야기, 도움되는 내용들 좀 담아서 올려드리려고 지금 7년, 8년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죠. 그걸로 너무 부족한 분들은 또 오프라인 현장에 와가지고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는 개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댓글 적어주신 분들의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해서 그 내용들 조금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트렌드를 다 알잖아요. 똘똘한 한 채. 이거를 아는데 왜 투자를 어렵게 하죠?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입지 좋은 신축은 지금 투자 금액이 매우 많이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진입장벽이 있어요. 돈에 대한 진입장벽. 그 다음에 지금 입지 좋은 신축이 많이 올랐죠. 그게 제일 가격도 비쌉니다.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절대 매매가가 제일 비싸죠. 입지 안 좋은 구축보다. 편차도 크고요. 가격 격차가. 자, 이렇게 비싼데 여기서 더 오르겠어? 이런 마음이 있죠.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진입장벽. 그러니까 알아도 투자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뭐냐면 비싼 건 모두 고평가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야, 아파트가 평당 1억이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최대한 매매 가격이 싼 걸 찾아요. 가격이 싼 거가 저평가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평당 한 1,500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찾으면 야, 내가 진짜 보물을 찾았구나. 얘는 진짜 여차하면 평당 5,000, 6,000 갈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가지고 야, 이게 지금 평당 1,500짜리인 거야. 내가 이걸 찾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이 소액이면은 높은 수익률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게 좋은 투자처가 아닌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항상 좋은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서울 신축이 트렌드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트렌드는 뭐가 될까요? A가 딱 지금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 다음 흐름이 보이겠죠. B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결론 내리면 이런 거죠. 자, 서울 신축을 못 사면 경기도 입지 좋은 신축을 사야죠.
그 다음은 이것마저 올라버리면 신축을 포기해야죠. 신축을 포기하면 뭐 사야 돼요? 서울 입지 좋은 구축을 사야죠. 입지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여기서 이제 갈라지겠죠. 서울에 입지 안 좋은 구축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가서도 입지 좋은 신축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두 개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은 지금 얘가 하나 지방 신축을 뺐지만 지방 입지 좋은 구축도 때가 되면 또 오르겠죠. 그 다음은 지방에서 입지를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지방에 있는 좀 외곽에 신축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결국은 신축을 포기할 거냐 입지를 포기할 거냐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신축, 입지 둘 다 만족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신축을 먼저 포기하고 입지를 선택하는 게 기본적으로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서울이든 지방이든 전국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런 흐름들을 알려줬고요. 이런 흐름들을 배운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지가 나쁜 평가된 아파트를 열심히 찾으러 다녀요. 과연 그게 좋은 선택일까를 꼭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큰 흐름 안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누가 봐도 입지 좋은 아파트 말고요. 비싼 곳 말고요. 저평가된 지하철. 이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또 질문을 약간 바꿔가지고 하거든요. 근사해요. 질문 자체만 놓고 보면. 근데 이게 저평가된 투자처의 정의가 뭘까라고 보면 굉장히 물음표거든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평가된 투자처를 찾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야 될 아파트는 정해져 있어요. 입지 좋은 거부터 사는 게 진리인데 언제 살 거냐 그거를. 입지를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못 살 수 있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럼 그 다음 입지를 사야 되는 건 항상 진실인데 그마저 그거를 언제 살 거냐. 이 타이밍을 찾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초보자는 어떤 아파트가 그냥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일까? 어떤 아파트가 가격이 지금 매우 낮은 상태지? 어떤 아파트가 하락률이 좀 더 크지? 이런 것만 가지고 찾아요. 근데 가격이 낮은 거랑 저평가된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입지를 우선시 해야 되고요. 뭐 신축이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신축이 안 되면 입지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서울에는 또또한 한 채 뭐 선택하는 거 항상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그 시기를 막론하고. 근데 상황에 따라 꼭 서울 또또한 한 채가 정답은 아닌 시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거거든요. 실제 한번 볼까요? 사례를 보면 좋겠죠. 누가 봐도 서울의 똘똘한 한 채, 가장 만만한 잠실에스를 갖고 왔습니다. 바닥을 여기서 찍었고요. 지금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날아가고 있죠. 전세가율도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4평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23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낮았을 때 보면은 요 정도 금액이었죠. 이거는 저가니까 한 요 정도 금액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송파에 있는 조금 더 오래된 입지는 약간 더 내려갔어요. 자, 그랬을 때 가라 금호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는 올라왔죠. 잠실보다는 급등을 안 했지만 이것도 가고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율 이 정도 하는 거고요. 전세가율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방도 볼까요? 청주에서 복대동은 그나마 입지가 양호한 편이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준신축 아파트를 봤습니다. 한 요 정도 시세했네요. 요거는 너무 금매니까 제거해버리고 요 정도는 현실적으로 매입 가능했었다. 그 금액이 한 3억 5천쯤 됐었다. 근데 그게 지금 얼마 하느냐? 정확하게 4억 정도 합니다. 그냥 5천 정도 오른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상승률은 대략 10% 정도 오른 거고요. 전세가도 조금은 크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은 아파트들을 클릭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해 보는 거죠. 어떻게 정리합니까? 자, 23년 1월 거의 바닥이죠. 전국적으로 보다 다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기간 동안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수익률 자체를. 아까 살펴봤던 아파트가 2023년 1월 달에 매가가 얼마였냐면 잠실 S가 16억 3천, 전세가가 9억,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22억 8천 이 정도 하는 거거든요. 가격 상승을 6억 5천. 야, 대단하죠. 1년 9개월 만에 6억 5천 뛰었다. 매가만 놓고 보면, 금액만 놓고 보면 굉장히 큽니다. 자, 실투금 7억 3천.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과거에 이때 한 채, 그냥 전세를 끼고 하나 사둔다고 했을 때 부대비 빼고
부대비 포함하면 더 늘어납니다. 순수 갭만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필요했던 거고요. 수익률을 따지면 89%.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 정도면.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예요. 가락동에 있는 가락금은 어떨까요? 여기는 한 2억 정도 상승했습니다. 투자금은 5억 정도가 과거에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25%. 이 격차가 굉장히 크죠. 같은 서울 송파구 안에서도 격차가 이렇게 크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 어떤 입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극명하다라는 거고요. 자, 지방에 갔어요. 지방에 갔더니 아까 이 아파트 봤죠? 3억 5천 하던 게 정확하게 5천 올랐어요. 4억하고 실거래를 찍었거든요. 실투금이 그 당시에 얼마죠? 갭이 7천이죠. 그리고 수익률이 72%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얘가 낫죠. 이 두 개 비교하면 어때요? 얘가 압도적으로 낮죠. 수익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거의 3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서울 똘똘한 한 채가 답인가요? 지방 그냥 평범한 한 채가 답인가요? 만약에 누군가가 투자금 1억이 안 됐다고 하면 뭐 이런 거 선택 안 하고 이런 거 선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비를 포함하다 보면 이제 매매 가액이 6억 이하, 9억 이상, 그리고 9억 초과 등급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TX이율이 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매가는 최저죠. 1.1%가 되는 거고 이거는 최고를 맞게 되죠. 3.3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대 비용을 다 합쳐보면 수익률이 이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거의 같아질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선택도 나쁘진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지방 투자 수익률 어때요? 서울보다 뭐 형편없는 수준입니까? 서울 똘똘한 한 채만 과연 답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죠. 지금 우리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 한 1년 뭐 몇 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1년만 봤을 때도 지방의 기회가 있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계속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없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죠. 똘똘한 신축. 그건 항상 갖고 싶어 했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해야 되죠.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저 1억 주고 저걸 왜 삽니까? 살 이유가 없죠. 근데 만약에 돈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서울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도 검토할 수 있다. 투자 금액이 너무 작은 분들은 그분들은 당연히 서울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결론들이 나오거든요. 저평가 아파트 다 좋은데 어떻게 찾냐고요. 또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직설적으로 A 방법, B 방법, C 방법을 하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서울의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률, 지방의 수익률 이것만 보여줬잖아요. 이걸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눈을 넓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눈을 딱 서울에 딱 국한시켜 놓고 저평가된 아파트 어떻게 찾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요 다 같은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금액이 촘촘하게 10억, 9억 5천, 9억, 8억 5천 촘촘하게 형성돼 있어요. 저평가된 아파트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알아요? 그냥 내 돈에 맞춰서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지 엄청나게 저평가된 아파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기왕이면 어느 곳이 입지가 좀 더 좋냐, 신축발에 속지 않고 미래에도 그 시세를 계속 견고하게 갈 수 있는 그 입지가 어디냐, 입지 평가를 최대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 같은 것들을 조금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만 놓고 완벽한 저평가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전혀 색다른 기준을 하나 알려줄게요. 자, 이러한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답변을 하나 해볼게요. 10%의 투자금으로 상위 10% 이내 입지의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지역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타이밍을 찾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사야 될 아파트는 정해져 있어요. 입지수는 사야 되는데 그 좋은 입지를 언제 살 거냐. 그게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반포에 있는 아파트, 대한민국 상위 1% 이내죠. 자, 이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90%인 날이 왔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럼 이 아파트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저라면 살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내 돈을 10%만 넣어가지고 이 10배수가 되는 아파트 가격을 가져갈 수 있어요. 거기서 인플레이션을 5%, 10%만 잡아도 그 상승 금액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아무도 집을 안 사려고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매매가는 현저히 낮고 전세가율이 엄청 높죠. 이런 순간이 오면 항상 그 다음에는 매가가 올라가는 부동산 사이클의 딱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완전 고평가되는 시기가 오면 사람들이 현재 사용의 가치 전세가를 무시하고 매가가 계속 올라가요. 30억, 40억, 50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율이 50%에서 40%, 40%에서 30%로 내려와요. 실제 지금도 40%로 내려왔거든요. 좀 더 내려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고평가의 시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입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상위 10%인데 투자금 10%만 가지고 그 아파트를 내가 취득할 수 있다. 그런 타이밍이면 되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잠실헬스 이런 것들이 전세가율이 80% 후반대인 시기가 있었어요. 과거 17년, 18년 뭐 이때. 이럴 때 집을 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때 투자금 1억 5천으로 샀거든요. 그런 시기가 잘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에는 또 사례 한번 볼게요. 지방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상위 10%, 기왕이면 상위 1%면 더 좋죠. 자, 원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뭐 푸릉학교 이런 것들 수업하면서 사람들이 저는 투자금이 5천밖에 없고 7천밖에 없는데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울에 또또는 한 채를 못 사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서 입지가 10% 이내 또는 1% 이내 이런 아파트를 내 돈 10%만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사실 그 시기는 좋은 시기다. 이 관점으로 조금 지역들을 살펴보셔라 하면서 제가 샘플로 이 아파트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아파트를 보면 과거에 이 분양 가격 자체가 3억 6천, 3억 8천 그 정도였어요. 분양가가 38평이. 이랬을 때 제일 작은 게 그 평수거든요. 이게 프리미엄이 500에서 1000 이 정도 수준의 매물들이 많았어요.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22년 11월, 22년 12월 이렇게 프리미엄이 한 1,000만 원이면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지금 이 아파트가 원주에서 원 오브 원 상위 0.01% 대장 아파트입니다. 이게 분양가가 4억 7천이면은 10% 계약금 필요하죠. 그럼 얼마죠? 4,700. 거기에 1,000만 원 더하면 얼마죠? 5,700이죠. 5,700이면 그 돈으로 원주의 대장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P가 이제 5천, 조금 더 층수를 올리면은 이게 9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수익률이 어떻게 됐어요? 5천만 원 넣었는데 5천 이상 벌었죠. 이걸로도 지금 상승률이 지금 수익률이 100% 정도 나왔잖아요. 이걸 써머리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주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 4억 7천, 근데 P가 1억 이하였다. 1,000 이하였다. 그러면 계약금 10%만 있으면 살 수 있고 프리미엄 1천만 원 주면 5,700. 근데 가격 상승이 4천에서 많게는 아까 9천까지 했더라.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원주에 가가지고 입지가 안 좋은 3급지에 있는 좀 분양가가 저렴했던 3억 얼마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 입지에서 가장 좋은 10% 이내 입지를 내 돈을 10% 이내로 살 수 있으면 그거는 좋은 시기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기 싫어했으면 프리미엄을 이 정도밖에 안 붙였을까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주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 전국에서 분양권 같은 걸 보면 과거에 P가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천, 7천 1억까지 올라온 단지들이 꽤 많거든요. 그것도 이제 입지를 무시하고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입지 좋은 곳들이 P가 100이었다, 200이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사실 알려드렸습니다. 하나 더 알려줄게요. 저평가 아파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상승하는 이제 지방 아파트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신축, 입지 좋은 곳들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 지방은 입지가 좋은 곳. 입지가 좋다는 말은 평당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위 10% 이내, 몇 프로 이내 이런 아파트들. 자, 그 다음에 상품성도 좋으면 좋죠. 당연히. 신축이면 좋죠.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신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5년 이내 곧 신축이 좀 될 수 있거나 3년 이내 입주를 하는 분양권이거나 그 다음에 상품성이 좀 좋아야 되니까 대단지, 좀 브랜드 만약에 이게 신축이 아니다. 자, 그러면 최대한 이제 지방에서는 학군지여야 되거든요. 이제 이것들을 만족하는 곳들. 그리고 이제 지방은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미분양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좀 적은 곳들, 이런 곳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매매가가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이런 항목이 만족되는 곳들이 지금 현재 지방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미래도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진실인 것 같아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 지역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게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런 지역을 선정하고 그런 시기, 타이밍을 잡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상승하는 지방 아파트 공통점 4가지를 적었는데 엄청 스페셜한 게 있나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또 아니에요. 또 댓글에 달리겠죠. 아이고 또 평범 아저씨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적어놨네요 라고 하면서도 엄한 거를 또 찾고 있어요. 더 대단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 기본 베이스로만 해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되는 길로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쉬운데 못하는 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로 안 가려고 할까?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전 한편적으로 합니다. 근데 방법은 알려줄 수 있는데 확신을 줄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영상으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입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입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은요. 반포를 바라보는 그 느낌과 서울 외곽이나 뭐 경기도 외곽을 바라보는 그 느낌이 완전 달라요. 지방을 바라볼 때도 입지의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입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지방에 있는 A 동네랑 B 동네가 그냥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금액이 뭐 1, 2억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근데 평당가로 줄 세워보고 이걸 퍼센테이지로 매겨보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입지를 알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수요가 많구나. 100만 도시에서 원 오브 원 탑이구나. 100만 명이 살고 싶어하는 꿈의 아파트구나. 그 수요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는 거고요. 이걸 모르니까 애매한 입지 가지고 고민하는데 입지를 알면 좋은 입지를 딱 바라보면서 얘를 언제 사야 될까? 야, 지금은 사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이구나. 이걸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딱 과감하게 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장을 이제 너무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손으로만 분석하니까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죠. 그게 결국은 요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입지를 모른다는 소리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체크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체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곳의 일자리가 어느 수준인지 그 다음에 그 학군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의사나 전문 직업군이 선택하는 아파트인지 아닌지 이런 여부들이 사실은 지도만 가지고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연식 뭐 이런 것만 보고 역세권 이런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 수가 없는 거죠. 확신이 어려운 이유가 서울은 하나인데 지방은 엄청 많거든요. 하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이런 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어느 지역이건 간에 키는 이거죠. 입지를 꿰고 있으면 입지를 꿰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울 내에서 25개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입지의 차이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어디가 얼만큼 좋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 비싸도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 판단을 빨리 하려면 입지와 가격을 같이 놓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작업을 지방도 똑같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광역시와 이 정도 소도시는 격차가 가격이 평당 금액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이게 과한 게 아니야. 지금은 이걸 사야 돼. 이게 너무 저렴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은요. 본인의 인사이트가 조금 있을 때 생기는 것이고요. 이 인사이트는 조금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이 없다면 되게 많은 생각들을 조금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책으로 수영을 잘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수영을 잘할 수는 없겠죠. 부동산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알려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2가지 기준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평가된 지역 타이밍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저평가된 타이밍 찾는 방법 만으로 9년 동안 이 똑같은 제목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단순히 들었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듣기만 한 분들은 효과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직접 분석해보고 검증해보고 임장 가보고 했던 분들은 아마도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지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데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토대로 직접 좀 해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수업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무료 PDF 요약집을 제가 무료로도 제공하기도 했었고 간략하게 타이밍을 잡는 법 관련된 영상을 예전에 또 올려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또 지금이라도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